이어서 대외무역법 이제 총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목적을 쓰라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없겠죠. 없긴 하겠지만, 자, 이 법은 자 거기다가 밑줄 대외무역을 진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끊어주실게요. 밑에 줄에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목적이라도 쓰시고 나오세요. 한 0.5점? 뭐 1점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네. 자, 정의 무역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자 요런 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실게요.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물품 등이 자 거기 1번, 2번, 3번 물품이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요게 물품 등입니다. 물품 등. 자, 그래서 물품 등, 물품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자, 물품이란 다음의 것을 자 거기다 밑줄 제외한 동산. 자, 동산의 반대말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다음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의미하는구나. 자, 그래서 1, 2, 3번 체크해 두시고, 자,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한 서류 밑줄 쳐주시고, 우리 지급수단 기억나시죠? 정은주, 수신 했던 거. 네, 그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이런 것들을 제외한 어떤 동산을 의미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용역이 개정됐어요. 원래는 용역이 나열식으로 쭉 되어 있었는데, 자, 요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해서 이제 1번. 자, 이거는 법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용역. 그리고 2번, 3번 쭉 다 밑줄 쳐가지고 암기를 하실게요. 자, 지식기반 용역 등 수출 유명 산업으로 산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자, 3번은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특실디상저 이렇게 하고 접후 반배 전통 이렇게 했어요. 접후 반배 전통.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로 넘어갈게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자,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뭘 의미하는지, 자, 동그라미 1번에 쭉 밑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1조 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저는 이거 또 이렇게 외웠어요. 부자 성향 미형 이렇게 외웠거든요. 부자 성향 미형. 미영이는 부자 성향이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부끄럽지만. 부자 성향이네. 미영이는. 등을 디지털 방법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그거예요. 거기 쭉 밑줄 영상물,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자,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 요 정의는 별표 3개. 근데 나왔어요. 기출이 2018년도에 됐습니다. 2018년도에 좀 어렵게 나왔어요, 문제가. 대외무역법상 아마 무역 실무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개념과 대외무역법상 수출과 관세법상 수출의 개념과 차이점 설명을
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 그럼 대응무역법상 수출의 정의는 여기에 있는 거 쫙 써주셨으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같이 암기하실게요. 동그라미 1, 2, 3번은 물품이에요. 물품. 물품에 대한 거다. 동그라미 4번은 용역에 대한 거. 동그라미 5번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 관한 거.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암기를 했냐? 저는 매교임사증이라고 외웠습니다. 매교임사증. 자, 매매는 그냥 매수하는 거고, 임대차는 빌리는 거,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뭐 빌리는 거. 자, 그리고 국내 동그라미, 외국 동그라미. 국내에서 외국으로 쭉 밑줄 물품이 이동하는 것.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는 안 볼게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2번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 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밑줄. 자, 관세법에 따른 보세 판매장은 면세점이겠죠, 면세점. 자, 3번. 자, 거기다 밑줄. 유상으로 외국 동그라미, 외국 동그라미.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외국, 인도, 수출입니다. 이건. 외국, 인도, 수출. 자, 4번은 자, 거기다 밑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냐? 기역부터 리을까지 규정으로 내려가는 요 부분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역, 리은 묶어서 공부하시고 디귿, 리을 묶어서 공부하시고. 기역, 용역의 국경을 넘는 이동에 의한 제공. 자, 우리나라 변호사가 해외 가가지고 무슨 법무 자문을 한다거나 그런 거. 돈 받아오는 거죠. 자,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소비에 의한 제공. 반대 개념이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변호사한테 돈 주는 거. 디귿,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 주재. 우리나라 사람이 대기업 해외 주재원 나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을, 거주자의 외국으로 이동에 의한 제공.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 자, 5번 보실게요. 5번. 자, 거기다가 밑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자, 정보통신망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까지 가로로 묶어주시고 전송 등의 방법으로 요약해드리는 거예요. 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다음 밑줄.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인도하는 것. 자, 수입은 반대겠죠. 수출과. 자, 그래서 매교임사증은 똑같고 외국 동그라미, 국내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 이동. 자, 동그라미 2번은 쭉 밑줄.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 외국 인수 수입입니다. 외국 인수 수입. 자, 3번. 자, 거기다가 밑줄.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기역부터 리을 방식으로. 자, 기역, 용역의 국경을 넘는 이동에 의한 제공. 이거는 반대인 거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국경 넘어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소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미국 변호사 자문받는 거. 두 개 묶고 디귿, 리을 묶어서 공부. 같이 공부. 자, 4번. 자, 얘도 마찬가지. 밑줄.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부터 제4조에 따른까지 묶으실게요.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다음 쭉 밑줄 전자역 형태의 무채물을 인도하는 것. 자, 국내와 외국. 국내란 자 밑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 외국이란 밑줄 국내 이외의 지역. 그래서 수출은 정의 쓰는 게 나왔고 수입은 아직 정의 쓰는 게 안 나오긴 했는데 얘도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5년은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고 나온다면은 규정까지 다 써야지 점수가 좀 잘 나올 거예요. 규정까지 잘 써야지. 자, 그 다음에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는 별표 2개 하시겠습니다. 별표 2개. 자, 여기가 되게 도덕책 같은 얘기들이에요. 도덕책 같은 얘기들. 그래서 이게 그냥 읽어보시면은 너무너무 그냥 발전적인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 다음 밑줄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되면 밑에 줄에 물품 등의 수출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면 의의에다가 쓰실 수 있는 부분. 자, 인적 지원 대상. 자, 거기다 밑줄. 산통부 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밑에 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에 무역의 진흥 거기다 밑줄. 자, 2번에는 무역 관련 시설에다 밑줄. 3번은 과학적인 무역 업무 처리 기반 밑줄.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사람이죠, 사람. 전문가를 도와주는 거고, 자문에 대한 거고, 2번은 어떤 시설적인 부분인 거고, 3번은 어떤 전산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동그라미 1번과 관련돼서 나중에 관세사 되시면은 정말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용역 공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전시회를 여는데 거기에 뭐 수입이라든지 수출입 관련된 당사자들을 다 모아놓고 관세사든 뭐 포워딩이든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좀 높은 부분은 이제 2번이에요. 2번 시설 지원 대상. 요게 1차 때 엄청 많이 나왔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데 시설 지원 대상. 자, 무역 전시장. 자, 거기다 밑줄 2000제곱미터 이상. 시각화해서 암기하실게요. 2000제곱미터 이상이구나. 그 다음에 몇 명? 50명. 자, 그 다음에 무역연수원은 2000이네요. 얘도. 근데 500명. 자, 마지막으로 컨벤션 센터는 4000이네요. 4000. 요렇게 암기하실게요. 2050명, 2500명, 4000, 2000명. 우리 킨텍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 무역 컨벤션 같은 경우는 뭐 코엑스라든지 아니 부산의 백스코라든지 아니면 일산의 저기 킨텍스 여기 전시회 열면 엄청나게 크게 열리거든요. 거기에 영업하러 가끔 가기도 해요. 네, 거기에 이제 막 의료기기 관련 어떤 전시회 하면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기기 업체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막 거기 이제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관세사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커피 전시회, 커피 박람회 이런 거 코엑스에서 많이 열리거든요. 아니면 뭐 푸드 박람회 이런 거 열려도 가보면은 뭐 재미도 있고 명함 주기는 조금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관세사를 찾기 위해서 전시회를 여는 게 아니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랑 좀 안 맞기는 하죠. 그래서 되게 뻘쭘해합니다. 주면은 우리가 뻘쭘해질 수 있어요. 그냥 잡상인 취급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도 그럼에나 저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또 영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지원 조치도 되게 다 도덕적 같은 말이라서 지원 조치 뭐 한 11가지를 쓰세요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뭐 산통부 장관이 뭐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뭐 한 5가지 쓰시오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동그라미 가로 1번에 수출산업 국제 경쟁력 밑줄.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외화 가득률을 높이기 위해 밑줄.
자, 3번에 통상협력 증진 밑줄, 4번에 지역별 무역균형 밑줄, 5번 민간통상활동 밑줄, 7번에 과학적인 무역 업무 처리 기반 밑줄, 9번 국내기업 해외 진출기업, 10번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 다 너무 상식적이고 도덕책 같은 얘기들이죠, 정말. 네. 그래서 불의의 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불의의 타로 나온다면은 한 몇 개 쓸 수 있게끔 정도 준비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4번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별표 3개. 기출 문제입니다. 2017년도 기출 문제고 자, 읽어볼게요. 산통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이나 수입을 자, 거기다 밑줄 물품 등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가로로 묶어주시고 대무역법에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관련된 요런 비슷한 용어들이 뒤에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에 좀 계속 익혀두세요. 한 번에는 안 외워질 텐데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상대국의 전시사변, 천재지변. 자, 전시사변, 천재지변 밑줄. 자, 교역상대국이 자, 거기다 조약에다 밑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밑줄. 정한 우리나라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 3번은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 무역에 대하여 그 다음 밑줄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 자, 4번은 거기다가 밑줄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밑줄. 자, 5번은 국제평화 안전유지 밑줄. 6번은 인간의 생명, 동물과 식물의 생명, 환경보전, 국내자원보호 밑줄. 굳이 따지자면 키워드가 요 정도긴 한데 어쨌든 요 1번부터 6번까지 쓰는 게 그냥 시험 문제였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쓰는 거. 이게 2017년도 시험 문제였다. 특별조치 사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시험 문제 트렌드로 나오면 특별조치 사유 6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오겠죠.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그냥 쓰는 거죠. 자, 그래서 2017년도에 나왔는데 글쎄요, 이제 원래는 나왔던 데서 대무역법도 그렇고 외국환거래법도 그렇고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왜냐 아직까지 시험이 우리 시험으로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겹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또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별표 3개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통상의 진흥. 자, 여기도 정말 말 그대로 앞부분은 조금 도덕책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뒤에 좀 중요한 부분이 그래도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 거기다 밑줄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해 통상진흥시책을 세워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자, 통상진흥시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는 이거 이렇게 외웠습니다. 통국무통통 해서 5개만 외웠어요. 통국무통통 이렇게 하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자, 넘어가실게요. 넘어가시고 자, 민간협력 활동의 지원도 넘어가시고 자, 민간협력 활동의 지원에 자, 지역별 통상 방금 전에 11페이지에 그거는 좀 보실게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 자, 거기다가 밑줄 1번에 법이기 때문에 좀 밑줄 쳐드리는 거예요. 산통부 장관은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 밑에 줄에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끊어주시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가로 1번은 옆에다가 알림 이런 식으로 저는 주제를 달아놓으면은 나중에 1번은 알림이었고 2번은 뭐였고 3번은 뭐였고 4번은 뭐였구나 라고 하면 조금 더 기억이 잘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자 거기다 밑줄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하는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얘는 시행. (3번) 산통부 장관은 자, 두 번째 줄에 시도 및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자,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산통부 장관에 알려야 한다. 얘도 알림. 알려야 되고 시행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거기 6번 113페이지에 6번 전문무역 상사의 지원 및 지정 및 지원 요거 별표 3개 아직 안 나왔고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확률도 높고 요즘 트렌드랑도 좀 잘 맞고 거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미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대한 하나의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잘 기억해 두실게요. 자, 일단 전문무역 상사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 아직도 있긴 하지만 뭐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뭐 삼성물산 그리고 LG 상사 이런 회사들이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사들이었죠. 그리고 미생 보시면 거기 장그래가 다니는 회사가 무역 상사. 상사라는 회사는 자기네들이 뭔가를 제조하지 않고 물건을 받았다 파는 그런 업체에 이제 무역 수출을 대신해주는 그런 회사들을 상사라고 하고 옛날에는 상사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수출할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상사에다 넘기면 상사에서 대신 수출을 해주고 근데 지금은 좀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상사 개념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제조업체들도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수출하고 뭐 LG 상사라고 해가지고 LG 예전에는 LG 물품들을 거진 다 LG 상사에서 수출을 했다면 LG 상사는 지금 뭐 철이라든지 약간 1차 상품 철광석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트레이딩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고 그러한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상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중소 중견기업들 걔네들을 전문 무역 상사로 지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국가에서 만든 제도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자, 개요 읽어볼게요. 법에 나와 있는 목적입니다. 산통부 장관은 자, 동그라미 1번 신시장 개척, 동그라미 2번 신제품 발굴, 동그라미 3번 중소중견 수출 확대를 위하여. 요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중소중견 수출기업,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요 문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밑에 줄에 전문 무역 상사를 지원하고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자, 전문 무역 상사 지정 기준 다음 페이지. 요게 별표 3개겠죠. 전문 무역 상사의 지정 기준 몇 개를 쓰시오. 라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법 제8조 2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밑줄 전문 무역 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신용등급이 산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자, 1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역거래자 해서 기억, 니은이 나오는데, 자, 기억. 자, 쭉 다 밑줄 치실게요. 전년도 수출 실적 또는 직전 3개년도 연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산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근데 요 산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 그래서 만약에 시행령까지 써라라고 하면은 산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요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문제에서 나오는 대로. 근데 시행령까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정 기준을 쓰시오 하면은 밑에 규정까지도 쓰셔야 됩니다. 자, 니은. 자, 기억에 따른을 자, 위의 라고 하고 상기의 그 다음 밑줄 수출 실적 중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등의 수출 실적 비율이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인데 여기도 산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이 20%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 기억 니은이 규정에서 어떻게 풀어져 있느냐 밑에 박스에 1항 보시면 가로 1번이 전년도 수출 실적 또는 최근 3년도 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00만 불 이상인 자 기억에서 위에 올라와서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산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이니까 여기 100만 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안 작성하실 때 0, 12조 2, 0 규정까지 쓰세요 하면은 똑같이 써주세요. 기억. 근데 만약에 0 규정이 아니라 그냥 지정 기준을 쓰세요 하면은 전년도 수출 실적 또는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이렇게 쓰면 돼요. 밑에도 규정까지 쓰라고 했으면 물품 등의 수출 실적 비율이 100% 20% 이상인 자. 왜냐면 규정의 가로 1, 가로 2번이 영상의 기억과 니은 앞부분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보실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신시장개척, 동그라미 2번, 신제품 발굴, 동그라미 3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 똑같죠, 위에. 법의 목적. 위하여 산통부 장관이, 그 다음부터 쭉 밑줄. 농어수 등 업종별 특성과 조합 등 법인의 조직 형태별 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무역거래자. 자, 그래서 요것도 0까지 쓰세요 하면은 요렇게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규정까지 쓰세요 하면은 고시하는 무역거래자로 다음과 같은 자들이 있다 해서 밑에 박스 안에 2항의 1번부터 9번까지가 얘네들이에요. 자, 협동조합 밑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밑줄, 조합공동사업법인 밑줄, 수산업협동조합법 밑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밑줄 등 나머지는 등 처리하실게요. 하여튼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시겠죠? 요거 규정이랑 어떻게 내려오는지는. 자, 그 다음에 자, 제3항 보실게요. 제3항 같은 경우는 자, 거기다 밑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 자, 우리 영상에서 농업, 어업, 수산업 등 업종별 특성과 조합 고려한 애들이 방금 전에 봤던 1번부터 9번까지였고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자가 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까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좀 안타깝지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에 전년도 또는 최근 3년 수출 실적이 거기다 밑줄 미화 1억 불 이상인 자. 자, 2번은 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으로 할게요.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운영하면서
그 다음 거기다 밑줄 직전 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차. 3번은 직전 연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미화 100만 불 이상인 차. 4번은 미화 100만 불, 1000만 불 이상인 차. 자, 5번은 제외 동포로서 직전 연도 한국 제품 교역 실적이 미화 1000만 불 이상이면서 한국 제품 구매 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차. 자, 사항 거기다가 밑줄 한국보험공사 신용조사 보고서상 신용등급 등 최하위 2개 등급인 경우 전문지역상사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 거부 또는 취소 사유를 쓰시오. 한 가지 쓰세요.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제가 왜 강조를 해드리냐면 개정이 됐어요. 요게 20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저는 솔직히 요 박스 안에 있는 것까지 쓰라는 시험 문제는 어지간하면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나오면은 요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준 기억 니은 그리고 2번 요거 3개 있잖아요. 3개. 요거 쓰는 거는 그래도 요거랑 다른 거 묶어가지고 좀 쓰라고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디테일한 게 규정까지는 규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퍼센테이지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모르니까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불이해타를 막기 위해서 좀 눈에 자주 익혀두시고 나오면 몇 개라도 좀 그래도 막 쥐어짜가지고 좀 쓰실 수 있게 정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지정 신청. 거시적으로 나왔을 때는 지정 기준 간략하게 써주고 지정 신청도 써줘야 되고 지원도 써줘야 되고 지정 취소도 써주셔야 되고 그 7번, 6번 목차까지 다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무역상사의 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지정 신청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거기에다가 그 박스 안에 있는 가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뭐 한 2개 정도 전문무역상사 지정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산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사업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산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끊어주실게요. 자, 그 다음 산통부 장관은 밑에 줄에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번)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자, 거기다 밑줄 산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1번 신시장 개척, 동그라미 2번 신제품 발굴, 동그라미 3번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그 다음 페이지에 국내외 홍보, 우수제품 발굴, 해외 판로 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산통부 장관은 밑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지정 취소. 산통부 장관은 그 다음 밑줄 지정을 받은 전문무역상사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규제의 재검토. 자, 밑줄 산통부 장관은 밑에 줄에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예상 문제로 대무역법상 전문무역 상사제도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의 취소 등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예전 스타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 예전 스타일, 요즘 스타일로 나온다면 대무역법상 전문무역 상사 제도와 관련된 다음에 물으면 답하시오. 물음 1. 지정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각각 2점씩 6점. 물음 2. 지정 신청 방법을 쓰시오. 2점. 물음 3. 지정의 취소 규정을 쓰시오. 2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은 아예 대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 제도의 지정 기준 가로 1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올 수 있겠죠. 6점 및 2번 해가지고 전문무역상사 제도 지정 기준 말고 어떤 다른 제도의 또 지정 기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정 기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에 대해서 각각 쓰시오. 테마가 다른 데서 2개 묶여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하나는 전략물자, 하나는 다른, 그러니까 챕터 3이랑 6이랑 묶어가지고 챕터 3에서의 어떤 무슨 기준, 챕터 6에서의 무슨 기준에서 각각 5점씩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요것만 10점을 만들기 좀 애매하니까 이거랑 다른 애랑 다른 챕터에서 어떤 비슷한 거 하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든지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지 이 규정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고 있으시면 풀 수 있으시죠. 충분히 다 서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중요한 앞부분에서 여태까지 본 파트 중에서는 요 전문무역 상사가 가장 중요하고 출제 확률도 가장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셨다가 수출입 거래 총칙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